뭐 여러분들 다 화면으로 보셨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석방 소식을 듣고 환영하러 간 우리 자유파 국민들께 90도로 인사를 하고 주먹을 불끈 쥐고 화답을 했습니다. 지지자들은 계속해서 윤석열 연호하면서 뜨겁게 환영했습니다. 52일 만에 관저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화면을 보면 윤석열 대통령도 여러 번 울컥하면서 눈시울이 젖고 그랬던 장면이 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만 아니라 화면으로 봐서 제가 정확하진 않지만 김성훈 경호처 차장, 또 정진석 비서실장, 이런 사람들이 윤석열 대통령 그 가까운 데서 같이 보이던데, 이 사람들도 눈시울이 붉어지고 울컥하는데 눈물을 참는, 입을 다물고 눈물을 참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대통령도 울고 우리 국민도 울고 대통령과 가까운 측근들도 울고 다 함께 우는 감동의 석방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지지자들의 환영에 주먹을 불끈 쥐고 응답하면서 또 울컥하는 그 마음을 다스려 가면서 이렇게 3분 가까이 걸어오는 그 장면을 보면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은 진짜 국민과 함께 하는 대통령이 됐다, 그렇게 느꼈습니다. 정치인들이 가장 많이 쓰는 단어 아마 국민일 거예요. 무슨 자리를 가거나 국민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고 국민을 먼저 앞세워서 자신이 공익에 일하는 것처럼 그렇게 위장하고 치장해 왔는데, 그러나 정작 진짜 국민과 하나 된 정치인 여러분 보신 적 있습니까? 진짜 자기보다 국민을 먼저 생각하는 정치인 여러분 보신 적 있어요? 저 좌파 종북 주사파 국회의원 정치인들은 뭐 얘기할 거 없습니다. 우리 자유파 진영의 국민의힘 108명의 국회의원 중에 단 한 명이라도 좋으니, 아니 이 사람만큼은 자기 정치보다 국민을 앞세운다, 자기 정치보다 국민을 우선으로 생각한다, 이런 사람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정말 자기보다 국민을 먼저 생각하고 국민을 앞세우는 정치인 한 사람 갖게 됐어요.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정치인을 우리가 마침내 갖게 됐어요. 자기보다 국민을 먼저 앞세우고 자기보다 국민을 더 중히 여기려면 자신이 국민 아래로 깊이 침잠해야 돼요. 저는 이번 윤석열 대통령 52일간의 감옥 생활이 또 그 이전부터 계속되어 온 종북 주사파들로부터의 온갖 탄압과 협박과 그리고 탄핵, 이 전 과정이 바로 대통령이 스스로 몸을 낮춰서 마침내 국민 아래로 내려가는, 그래서 거듭나는 그런 자기 단련의 과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심정과 그런 마음이 없으면 국민을 보고 울컥하지 못해요. 가식적인 눈물을 흘릴 수 있을지 모르지만 국민을 보고 눈물이 나는, 자기도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태까지 가지 못합니다. 저는 어제 국민 대통령 윤석열, 국민 정치인 윤석열이 마침내 새로 태어난 날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구치소를 떠나서 25분쯤 후 오후 6시 15분쯤에 관저에 도착했습니다. 관저 앞에 더 많은 지지자들이 환영 인사를 나왔어요. 윤석열 대통령 차량에서 내려서 지지자들과 악수도 하고 손도 흔들면서 감사 표시를 하고
한 3분여 정도 인사하고 나서 다시 차를 타고 관저로 올라갔습니다. 관저로 들어간 윤석열 대통령은 꽁충꽁충 뛰면서 반겨주는 반려견들을 하나하나 안아주고, 그리고 나서 그 시간이 저녁 6시 반이 지났으니까 딱 저녁 시간이잖아요. 미리 준비했겠죠. 김건희 여사가 김치찌개로, 김건희 여사와 참모진들과 함께 김치찌개로, 대통령의 최애 메뉴죠. 김치찌개로 저녁 식사를 하고 그리고 휴식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김치찌개로 저녁 식사를 한 사람, 김건희 여사, 정진석 비서실장, 강의구 부속실장, 김성훈 경호처 차장, 이 중에 한 사람일 텐데요. 언론에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나 건강에 이상 없다. 구치소에서 잠을 많이 자서 오히려 더 건강해졌다. 야, 아무리 구치소라도 대통령인 나도 가니까 배울 게 많더라. 아예 그냥 풀래? 구치소에서 성경을 열심히 읽었다. 또 과거에 구치소에 수감됐던 이런 지인들 한 명 한 명 떠올리면서 그들은 감옥 생활을 어떻게 지냈을까 생각해 보기도 했다. 또 나를 감시하는 사람들이긴 하지만 교도관들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 고생 많이 하는 것도 봤다. 이제 그런 구치소 52일간의 소회를 편안하게 주위 측근들한테 털어놨다고 합니다. 이렇게 이제 그 한남동 관저로 들어간 후에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대국민 메시지를 좀 다시 정돈해서 발표를 한 게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대국민 메시지 제가 지금부터 읽어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대통령 윤석열입니다. 오늘 저는 법원의 결정을 통해 석방되어 다시 국민 여러분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지난 기간 동안 저와 대한민국을 둘러싼 혼란과 갈등 속에서 많은 국민께서 걱정과 분노를 느끼셨을 겁니다. 저는 이 모든 과정이 대한민국의 자유와 법치를 수호하기 위한 싸움이었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번 사태를 통해 우리는 대한민국의 사회 곳곳에 숨어있던 반헌법적 세력들의 실체를 다시금 확인했습니다. 선거의 공정성을 지켜야 할 선관위는 특정 정파의 도구로 전락했고, 사법체제 내에서는 우리법연구회를 비롯한 정치적 이념에 경도된 세력들이 법치를 왜곡해 왔습니다. 더 나아가 대한민국을 무너뜨리려는 간첩 세력들이 정부와 사회 곳곳에 침투해 국가의 근간을 흔들고 있음을 우리는 목격하고 있습니다. 이제 국민 여러분과 함께 이 싸움을 끝까지 이어가겠습니다. 대한민국을 혼란에 빠뜨리고 불법적 수단으로 권력을 장악하려는 세력과는 단호히 맞설 것입니다. 저는 국민 여러분과 함께 자유민주주의와 법치를 지키는 길을 끝까지 걸어갈 것입니다. 우리 앞에 놓인 도전은 분명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정의로운 나라입니다. 국민의 힘으로 불법과 부정을 바로잡고 자유롭고 공정한 나라를 만들 수 있습니다. 저는 국민과 함께 끝까지 싸울 것이며 대한민국이 올바른 길을 가도록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네, 이게 52일 만에 석방되어서 나온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께 드리는
말씀이었어요. 이 국민께 드리는 담화문 맨 마지막은 이렇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신뢰와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3월 8일 대한민국 대통령 윤석열. 저는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 직후의 이 대국민 메시지, 이것과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에서 최후 진술을 한 그 부분이 맥락이 닿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다시 한번 환기해 보십시오. 탄핵 심판 최후 진술에서 대통령은 77쪽에 달하는 최후 진술문을 통해서 직접 66분간에 걸쳐서 이렇게 절규하고 호소했습니다. 뭐라고 그랬냐? 윤석열 대통령은 계엄이 불가피했다. 왜? 국가적 비상 상황이었으니까. 그러나 아무리 불가피했다 하더라도 그로 인해서 걱정과 피해를 입으신 국민들께는 죄송하다. 이렇게 전제하고, 그리고 계엄이 불가피했던 상황을 매우 자세하게 쭉 설명을 해내려고 합니다. 그 상황 중에 핵심이 바로 대국민 담화문에서 제시한 법치의 붕괴입니다. 특히 이 법치의 붕괴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재직하면서 직무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겪고 확인했던 법치의 붕괴도 있지만, 최고의 법률가인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탄핵당하고 내란죄 누명을 쓰고 불법 체포당하고 불법 구금당하고 하는 그 전 과정을 거쳐서 대한민국의 법치가 얼마나 심각하게 무너졌는지를 몸으로 느끼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심각하게 법을 무너뜨리고 법을 왜곡시킨 자들, 이른바 좌익, 좌파, 사법 카르텔의 실체가 어떤 것인지를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만큼 더 똑똑히, 더 절실하게 경험한 사람이 또 있겠습니까? 따라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의 이 대국민 담화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최후 진술에서 담긴 국가 비상사태를 어떻게든 바로잡아야 되겠다 라고 하는 그 절박한 문제의식에 더해서 이번 52일간의 불법적인 구금 사태를 직접 겪으면서 처절하게 느낀 무너진 법치를 바로 세우는 일에 이르기까지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고 각오를 새롭게 하는, 그리고 이 무너진 법치, 무너진 나라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국민밖에는 의지할 데가 없다고 하는 절박한 문제인식을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에서 국민 여러분께 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밖에 더 있겠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의지할 수 있는 곳이 국민 말고 더 있냐고요. 네, 그런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가 있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으로 완전히 난리가 난 데는 저 더불어민주당입니다. 좌파다, 종북주사파 저것들 지금 정말 정신들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택도 아닌 소리들을 해대기 시작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이 헌재에서 파면될 때까지, 그게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파면될 때까지 매일 국회에서 매일 의원총회를 하겠다고 밝혔어요. 그리고 매일 장외 집회를 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또 매일 밤 국회로 돌아와서 밤새 농성을 하겠다고 밝혔어요. 그러면서 심우정 검찰총장, 최상목 권한대행을 탄핵하는 것도 추진하겠다고 밝혔어요. 자,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이런 거 논평하는데 힘쓸 필요 없죠.
해봐라. 근데 도대체 몇 명이나 모을 수 있겠냐, 너네가. 창피나 당하지 마라. 그런데 이거 하나는 분명합니다. 더불어민주당도 대통령 석방 이후 국면은 헌재 판결을 중심으로 한 헌재가 주전장터라고 하는 걸 이자들이 정확하게 인식하고 먼저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제 헌재가 주전장터가 됐습니다. 그리고 저것들 해봤자 별거 아닌 건 알지만 어쨌든 종북 주사파들이 먼저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따라서 자, 그러면 더불어민주당이 이러는데 국민의힘은 어떡할 건데? 뭐 믿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이 이렇게 움직이면 국민의힘도 거기에 대응해서 최소한의 행동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더불어민주당은 어떻게 움직이냐면 매일 오후 2시 더불어민주당 매일 오후 2시 국회의원총회, 매일 오후 7시 광화문 대통령 파면 촉구 집회 참석, 그리고 매일 오후 10시 다시 의원총회, 그래서 로텐도홀에서 자정까지 농성, 이걸 하고 국회 내에서 밤샘 농성, 이런 식으로 더불어민주당이 계속 하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저것들이 저렇게 국회를 무대로 하면, 그럼 국회를 무대로 맞대응할 집단이 어디 있어요? 국민의힘이잖아. 그럼 국민의힘은 어떤 계획을 갖고 있냐? 자, 국민의힘입니다. 신동욱 수석 대변인의 논평이 나왔어요. 너무나도 당연한 결정이다. 왜곡된 법치주의를 바로잡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검찰의 석방 결정이 지체된 것은 유감이지만 늦게라도 현명한 결정을 내린 것을 환영한다. 법원이 잘못된 결정을 바로잡은 만큼 헌재의 평의 역시 원점에서 다시 검토돼야 한다. 무리한 법적 해석, 정책 고려가 개입되지 않았는지, 헌정 질서를 훼손한 요소는 없었는지 철저히 검토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서 그동안 무리한 내란몰이로 국론을 분열시키고 대통령을 불법 구금하고 압박한 데 대해서 국민 앞에 사죄하기 바란다 는 대변인의 논평이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 그게 끝이야. 다시 비교를 해드려요. 더불어민주당이 매일 오후 2시에 의총을 하고 7시에 광화문에 나가서 집회 참석하고, 그리고 다시 9시에 돌아와서 또 의총하고 10시에 로텐도홀에서 농성하고 밤샘 농성한다. 더불어민주당이 이거 발표했잖아요. 그런데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이 국민 앞에 사죄하기를 바란다는 대변인 성명서 하나 나오고 아무것도 없어. 이게 정당이야? 이게 집권당이야? 경황이 없어서 그럴 수 있으니까 하루 정도는 기다려 보겠습니다. 어떤 투쟁 계획을 발표할지. 이것은 제가 받은 여러 이야기들 중에 하나입니다. 어제 대통령이 석방된 후 급격하게 국면이 바뀌고 분위기가 바뀌면서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심판과 관련해서 각하가 유력하게 부상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역시 팩트 확인은 안 되는 겁니다만, 종북 주사파들이 8대0이라고 하는 괴담을 퍼뜨렸는데 제가 전해드리는 이것은 그런 수준의 괴담은 아닙니다. 중앙지법의 구속 취소 결정, 이로 인해서 공수처의 불법 수사, 권한 없는 수사기관의 위법 수사, 내란죄 증거 능력이 없다고 하는 것들이 법원을 통해서 확인이 됐고, 또 전국적으로 탄핵 반대 집회가 탄핵 찬성 집회를 압도하고 있고 40% 이상의 국민들이 대통령 탄핵 안 된다고 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탄핵 심판에서 대통령 파면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사실은 4대4다. 이거는 기각도 아니고 각하적으로 4대4로 나올 가능성이 많다. 정영식, 김복형, 김영도, 조한창이 다 각하 의견인 것 같다는 분석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심각하게 4대4로 견해 차이가 나자 원래 이 문영배가 3월 14일 날 선고를 하려고 했는데 불가능해졌다. 따라서 오히려 한덕수 총리 선고를 먼저 당겨서 하고
3월 말까지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늦출 가능성이 있다. 시간을 늦춰서라도 어떻게든 더 설득을 해보려고 문 형배가 기도하고 있는 것 같다. 이런 헌재 안팎에 흘러다니는 여러 이야기들을 종합해서 대통령 석방 이후에 헌재 분위기가 이렇다라고 하는 것을 저한테 전해줬습니다. 자, 여러분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팩트는 아닙니다. 제가 팩트 체크를 했다고 말씀 안 드렸잖아요. 팩트는 아니나 분위기는 이렇게 흘러가고 있다는 것까지는 확실하게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